보통 광고주분께서는 제품이 아름답게 연출된 유명한 모델 컷을 사용했을 때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응이 더 높은 소재는 오히려 일반인이 실제로 사용한 후기성 이미지가 클릭률이 더 높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시선이 가고 또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효율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실전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 컨텐츠 소개에 앞서서 이전 GFA 강의에서 아마 계정 생성부터 소재 세팅 그리고 마케터 권한 매핑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광고주님께서 혹은 마케터 분들께서 광고 운영을 하시는데 실전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게재 위치 설정, 그리고 타겟을 설정하는 오디언스 설정, 입찰가 설정, 그리고 광고 소재 만들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란 네이버 프리미엄 지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구자인데요. 실시간 입찰과 또 세밀한 타겟팅까지 설정할 수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모바일 배너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배너 게재 위치 설정입니다. 게재 위치는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채널 광고, 네이버 모바일 메인과 서브 광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채널 영역은 이렇게 네이버 앱을 켜시면 뉴스, 연예, 스포츠판 최상단에 실리는 주목도가 아주 높은 배너형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네이버 앱을 켜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자이기 때문에 업체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광고에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CPC, CPM에 실시간으로 입찰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광고주님의 예상 또 광고 일정에 맞게끔 유연하게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 구자는 모바일 메인 영역인데요. 여러분 매일 지하철 타면서 네이버 웹툰 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뉴스판부터 연예, 스포츠, 뿜, 웹툰, 책, 문화, 과학판까지 상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노출되는 배너 영역인데요. 보시는 이미지처럼 뉴스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좀 내리시다 보면 중단과 하단에 스마트 채널보단 좀 더 넓은 사이즈의 배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와 또 텍스트를 풀 이미지로 등록해서 넣는 이미지 배너와 또 네이티브 배너가 있는데요. 네이티브 이미지는 이미지를 먼저 등록하고 광고 시스템 상에서 텍스트를 결합해서 노출시키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네이티브 이미지는 좀 광고인 듯 아닌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블로그 후기 썸네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모바일 서브 영역으로 불리는데요. 이 서브 영역은 크게 배너 영역과 피드 영역 두 가지로 나눠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 영역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뉴스, 연예, 스포츠 등등 카페, 블로그까지 클릭한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중단과 하단에 마찬가지로 광고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광고주분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중단에만 광고를 노출시켜주세요. 혹은 저희 광고는 기사 지면을 다 읽고 가장 하단에만 광고 노출할게요 와 같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위치는 저희가 설정이 어렵고요. 스마트 채널 메인이라던가 아니면 서브 지면 혹은 메인 지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캠페인에 좀 예산을 두시면은 롤링되는 형식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서브 영역의 두 번째 피드 영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좀 이용하시나요? 색을 피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피드를 내리시다 보면은 기존 게시물 사이사이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 설정은 가능하시고요. 또 추가로 이미지 슬라이드와 동영상 소재까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형식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볼 수 있는 타입이고 또 이미지보다 좀 더 실감 나는 동영상 소재까지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영역인데요. 여기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색을피드 사이사이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보통 동호회나 여행지를 공유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네이버 밴드 앱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타겟들을 잡아서 광고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밴드 앱은 30, 40대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30, 40대 타겟을 잡고 안마기라던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광고 소재를 노출시키면은 아무래도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계제 광고 위치 설정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광고 그룹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실전에 적용하는데 좀 더 와닿도록 이렇게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해요. 해당 업체는 온라인 가구몰을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오디언스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구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좀 트렌디하고 예쁜 디자인의 소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재,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3인이나 5인 가족에게 어울리는 소파를 제시하는 소재, 아무래도 20대 분들께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좀 원룸에 어울리는 소형 소파를 제안해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벤트나 시즌성 그룹도 추가해서 운영하시면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뭐 설 연휴나 추석 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소파의 소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크리스마스 특가, 뭐 무료 사은품 증정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따로 그룹을 운영하셔서 타겟팅을 설정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노출되는 타겟팅도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입찰가와 하루 예산까지 다 설정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광고 노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주분께서는 하루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해두고 CPC도 뭐 높게 300원, 500원까지 잡아두셨는데 광고 노출이 하루에 5만 원밖에 소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좀 적용해볼 수 있는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가를 당연히 더 높여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적절한 입찰가를 찾기 위해서 자동 입찰을 선택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입찰을 사용하실 때에는 입찰가에 대한 감이 없거나 혹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평균 CPC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럴 때 광고 CPC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 업종 같은 경우에 평균 CPC는 뭐 300원,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100원, 200원으로도 노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찾아가는 데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루 예산에 따라서 최대 입찰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광고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도 파워링크 광고처럼 품질이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일 소재보다는 좀 다양한 버전의 소재를 등록하셔서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발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가를 높였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 이때에는 이렇게 좀 재빠르게 소재 교체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도 설정했고 뭐 소재 교체까지 했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타겟 도달 범위가 너무 적어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좀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보시거나 뭐 혹은 연령대나 성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에 맞춘 소재 문구를 적용해보시면은 좀 더 최적화된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게재 방식 변경인데요. 이 방법은 좀 단기간에 노출을 확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때 일반 게재가 아니라 빠른 게재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빠른 게재를 설정하나요? 빠른 게재하면 광고비만 빨리 소진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빠른 노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던가 아니면 홈쇼핑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날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또 시간도 뭐 한두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이럴 때에는 최대한 많은 유입자가 있어야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때에는 뭐 시간도 2시간으로 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 광고 노출을 하겠다 하시고 이제 예산을 그 안에 걸어두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오브젝트로 소재를 만드실 때 적용하면 좋은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한 광고가 클릭률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가방을 광고할 때 좀 다른 사물과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유저가 광고를 볼 때 혼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배너는 순간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오브젝트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일러스트 이미지보다는 실사 이미지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러스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 상품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티브 광고의 이제 효율이 높은 방식인데요. 보통 광고주분께서는 제품이 아름답게 연출된 뭐 제품 컷이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모델 컷을 사용했을 때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응이 더 높은 소재는 오히려 일반인이 좀 실제로 사용한 후기성 이미지가 좀 더 시선이 가고 또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 뭐 일반인이 어떤 옷을
컷을 착용한 컷 혹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비포 애프터 정도로 노출을 시키시면은 자연스럽게 클릭률이 더 높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경 색깔이 클릭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배경 색상보다는 좀 밝고 환한 배경을 사용했을 때 클릭률이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좀 실전 운영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컨셉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수단 등이 필요한데, 물론 대기업이나 이제 큰 업체의 경우에는 브랜딩을 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자본 또 인력이 투자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최유진 대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 GFA 실전편 교육 영상에 이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브랜딩 없이 바로 구매로 유도하는 광고 집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브랜딩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운동화 한 켤레를 구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브랜드, 여러 모델들을 비교하게 되겠죠. 이때 A 제품과 B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 제품은 브랜드명은 아디다스고요. 가격은 13만원대. B 제품은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브랜드로 가격은 10만원대입니다. 이 두 브랜드의 신발을 모두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 A 제품 아디다스 브랜드를 선택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모델이 손나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디다스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편한 운동화, 착용감, 레깅스, 손나은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 A 브랜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고, 거의 무의식 중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A 제품 아디다스의 신발을 좀 구매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브랜딩이란 소비자들로부터 하여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브랜드에 소비자들은 신뢰감, 또 충성도,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감정들이 구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B 브랜드가 운동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제가 지난 3년간 온라인 광고 대행사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광고를 다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구부터 식품업종, 주얼리, 화장품, 중국어 학원, 인테리어 업체, 화재 청소 업체까지 이커머스 업종부터 DB 업종까지 다양하게 광고를 집행했고요. 현재에도 집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브랜드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저희의 지갑을 열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바로 상품, 가격, 브랜드 인지도인데요. 상품과 가격은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가 넘쳐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브랜딩을 형성해 나갈지인 것 같아요. 우리만의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컨셉을 갖기 위해서는 로고부터 해서 브랜드 컬러, 스토리텔링, 회사의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수단 등이 필요한데, 물론 대기업이나 이제 큰 업체의 경우에는 브랜딩을 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자본 또 인력이 투자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저는 그런 분들께 좀 브랜딩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바로 구매 전환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여러분께 바로 와닿기 위해서 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현재 제가 이제 광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스토어 안에서 뭐 곱창, 프로와상, 최근에 이제 좀 유행하는 레몬딜 버터 키트, 곱창 전골까지 좀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식품마다 좀 생산 일정이라던가 식품군 자체가 워낙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정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은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는 상품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상품은 뭐 가격도 괜찮고 상품 구성이라던가 이벤트도 괜찮고 상세 페이지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쓴 부분인데 판매 실적은 좀 다소 저조한 상품도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이제 제가 광고를 담당하기 전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매체 한 가지만 단일로 집행 중에 있었고, 또 이제 유입당 비용은 8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예산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 방문시킬 수 있는 유입자는 50에서 60명 정도로 끝이 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이 사실 좀 검색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알릴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바이럴 입소문이 나지 않는 이상 신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업체에 대한 분석으로는요, 네이버 쇼핑 검색 쪽에서도 CTR, 클릭률이 좀 0.3%대로 저조한 편이었고요. 방문자가 하루에 적다 보니까 전환율 측정도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 분석과 시장 분석 관련해서 대표님과 좀 논의 끝에 저희는 업체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의 광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산으로 저희는 우리 상품의 구매욕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최적의 타겟에게 저희 업체 상품 광고를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바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할 메인 상품 선정하게 되고요. 이때에는 상품 좀 마진율이라던가 현재 달린 후기, 판매 실적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메인 상품 몇 가지를 선정해서 광고에 집중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겠죠. 이제 매체를 선정하셨으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광고 구조와 소재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광고할 상품과 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광고 구조라던가 소재 유형을 사전에 좀 고려해 주시면은 그때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도 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바로 이제 배너, 소재 제작이고요.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 광고, 캠페인, 그룹, 소재 세팅을 하겠죠. 완료가 되면 광고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요. 라이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시켜 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집행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상품은 포천 이동갈비로 선정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이고, 상품 자체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했고 빠른 배송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한 만큼 구매 전환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은 편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진율이라던가 지금 현재 판매 실적 상승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상품을 광고할 메인 상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광고할 상품을 선정했으면 광고 매체를 선정해야겠죠. 저희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라는 점입니다.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접근성이 이제 매우 높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라는 점이고요. 네이버 포털 배너 광고인 만큼 사실 다른 네트워크 배너 광고 대비해서 좀 CPC 단가가 높은 부분은 있으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또 매출 향상을 좀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매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성과형 광고라는 건데요. 성과형 광고란 노출수랑 이제 클릭당 비용으로 광고비가 과금이 되는 매체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초반에 이제 광고 효율을 테스트해가면서 광고비를 좀 소액부터 유동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반대인 광고가 바로 네이버 보장형 배너 광고가 있는데요. 해당 상품은 한 번 집행 시에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단위의 좀 고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다양한 소재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면서 그런 소재 테스트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네이버 이미지형 배너 광고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광고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차지하는 구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되는 편인데, 이렇게 광고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나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문구를 좀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고기 상품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군침을 도게 할 만한 그런 이미지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내에서도 여러 구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해볼 구자는 이 메인과 서브 구자이고요.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재 제작 단계인데요. 한두 가지 소재로 광고를 집행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겟별로 맞는 소구점을 계속 발굴해서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할 만한 오디언스, 상황, 또 가격, 우리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정도를 좀 키워드로 나열을 해보는 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볼 수 있어요. 오디언스는 10대부터 50대 남녀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고기를 먹을 만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 음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캠핑 가서 구워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집들이 이렇게 좀 오디언스와 상황과 상품 가격, 프로모션,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다양하게 조합해서 카피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소구점들을 이어서 만든 소재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포천까지 갈 수 없어서 집에서 구웠어. 1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 문구를 넣어봤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집에서 먹는 포천 이동갈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캠핑 계획이 있는 타겟들을 목표로 제작을 해보았고요. 포천 맛집 이동 숯불갈비인데 캠핑 갈 때 숯불에 구워 드세요. 아래 샵으로 700g, 가격, 구이용이라는 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타겟으로는 모녀나 모자 지간에 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문구로 제작을 해보았고요. 네 번째는 요즘 SNS에서 종종 보이는 문구를 배너 소재에 반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그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광고 소재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 광고 세팅 단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집중할 계제는 네이버 메인과 서브 지면 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성별은 남녀, 연령대도 위 화면은 전 연령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좀 소재별로 10대에만 노출되는 그룹, 또 20대에만 노출되는 그룹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세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가 로그인 기반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심사 타겟이 쌓여 있어요. 네이버 배너 광고 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광고할 상품에 맞추어서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광고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갈비를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관심사로 식품, 요리, 쿠킹, 할인 정보를 넣었고요. 네이버에서 육류나 계란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그런 타겟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 의도 타겟은 육류, 계란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세팅하고 며칠 동안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광고 집행 2일차 데이터입니다. 첫째 날 한 개의 그룹에 좀 6가지 정도의 소재를 집어넣었고요.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에서는 소재 선택 방식에 있어서 저는 성과가 가장 소재에 좀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성과 가중을 선택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소재 1이라는 소재가 정말 독보적인 노출수와 클릭수 0.74%라는 높은 CTR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재는 지금 다른 소재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3배 이상의 좀 광고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서도 소재를 좀 다양하게 등록을 해서 광고를 게재하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노출이 잘 터지는 광고 소재가 있을 수 있고, 광고 CPC를 이제 아무리 높여도 광고가 노출이 미흡한 소재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소재별로 입찰가라던가 아니면 타겟 소재를 좀 교체하시면서 CTR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시는 최적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어떤 소재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는지, 어떻게 그룹을 설정했을 때 그룹의 성과가 가장 좋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를 통해서 아무리 저희 사이트에 유입을 많이 시켜도
보셔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 설명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광고로 떨어지는 랜딩 페이지인 상세 페이지에서 페이지 소개라던가 미흡하면은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반면에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좋으면은 한번 유입해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도 꼭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높은 전환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고를 집행하셨으면은 성과를 보기 위해서 저는 최소 1개월은 꾸준히 집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광고 최적화가 되기까지 짧게는 1, 2주, 또 길게는 1개월까지 잡고 광고를 집행을 하게 돼요. 초반부터 광고 비용 대비 전환 매출액이 좀 저조하다, 기대한 만큼 로아스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게 광고 성과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자사명 조회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사이트에 유입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광고를 집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소재 발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광고든 소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가 높은 소재라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광고 소재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없이 구매 전환을 가져가실 수 있는 광고 집행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타겟팅하지 않고 타겟을 좀 넓게 풀어서 성과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논타겟으로 광고를 집행했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상품의 구매 전환이 높을 타겟을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브랜딩 없이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하단에 영상 링크가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번 강의를 듣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한 식품 업종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세팅 완료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업체 분석부터 광고 매체 선정, 소재 발굴과 세팅까지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진행하실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광고 세팅을 하고 3일 후에 배너별로 각 성과, 클릭률과 노출수 등의 데이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세팅한 배너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구매가 가장 높게 발생되었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그 후에 해당 업체의 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메인 타겟을 추출할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어떤 오디언스가 우리 상품의 구매 전환을 가장 많이 일으킬지에 대해서 높은 타겟 발굴의 목표를 두고 시작했는데요. 저희 상품이 어떠한 연령대, 또 남성 고객이 많은지, 여성이 더 구매가 많은지, 또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구매를 가장 많이 할 것인가, 요 메인 타겟을 알면은 광고를 집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예상하는 주 타겟은 있었는데요. 저희 소재가 집에서 먹는 이동갈비, 캠핑 가서 먹는 숯불갈비 이런 소재였기 때문에 30대 여성 혹은 20대, 30대 야외 활동에 관심이 많은 타겟을 메인 타겟으로 저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메인 타겟으로만 잡지 않고 20대에서부터 60대 여성, 남성을 모두 한 그룹에 넣어서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식품과 요리에 관련된 관심사 타겟만 살짝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동갈비 그룹 이름 보시면은 20대부터 60대까지 남여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하실 때 성별, 여자, 남자, 비해당자까지 모두 체크해 주시고, 연령대는 이제 10대만 제외하고 19세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두 체크해 주었습니다. 또 타겟 설정할 때에는 관심사 타겟은 식품, 요리, 쿠킹, 할인 정보까지 넣어 주었고요. 구매 의도는 육류와 계란에 관련된 관심사 타겟만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포천 이동갈비이기 때문에 관심사 타겟은 이렇게 식품 관련된 쪽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예상하는 메인 타겟에게만 먼저 광고를 집행하고 성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소비 트렌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더 이상 고정된 타겟으로만 보지 않고 성별이나 연령대, 관심사 등 굉장히 믹스해서 소비가
소비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시장에서 50대에서 60대의 활동이 굉장히 증가가 했다고 해요. 50대와 60대의 연간 구매액이 2019년에 비해서 현재 24%나 증가해서 젊은 시니어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소비 계층 간의 젠더 경계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허물어졌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초 화장품 구매액 중에 남성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보다 30%에 달했고요. 한마디로 기초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70%는 여성, 30%는 남성이 이제 구매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색조 화장품 구매액도 2019년에 비해서 현재 15.4%까지 남성 구매율이 많이 올라온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이제 화장하는 남자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더 이상 여성 타겟으로만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를 광고에도 타겟 전략에 이용해야겠죠. 저희가 판매할 상품의 타겟을 20, 30대 여성으로만 좁히지 않고 넓게 좀 풀어두면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서 저희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광고 노출 비중을 높이고 또 관심 있는 유저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갈비의 관심도가 높은 타겟을 정확하게 성과 리포트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성과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논타겟으로 20대, 60대 남녀에게 광고를 집행했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주 동안 광고를 집행한 결과인데요. 남자, 여자 똑같이 돌렸을 때 보시면은 클릭당 비용은 여자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었네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의 소재의 성과가 좋을수록 클릭을 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CPC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즉 CPC가 낮을수록 성과가 좋은 타겟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만 봐도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 조금 더 성과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서 조금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전환율을 살펴보면요. 여자가 0.84%, 남자가 1.21%로 남자가 여성보다 약 0.6배 정도 전환율이 높았는데요. 전체적인 광고 수익률을 최종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여자는 115%, 남자는 17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60% 정도 광고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연령대를 보시면은 클릭당 비용은 평균 330원대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발생이 되었고요. 클릭률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20대는 0.5%, 0.4%, 30대는 0.5%, 0.6%까지 나오는데요. 40대 0.7%, 그리고 55세부터 59세까지 0.8%, 그리고 최종 60세 이상이 1.5%의 클릭률로 굉장히 높게 발생되었습니다. 전환율을 보시면 20대부터 30대까지는 전혀 전환수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40대부터 60대까지 전환율이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45세에서 59세까지 평균 1.3%의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20대부터 30대까지 광고 수익률은 없었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의 연령대가 55세에서 59세까지 220%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상은 20대 여성, 30대 여성 남성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광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보니 50대부터 59세까지 남성이 저희 포천 이동갈비를 가장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상품의 메인 오디언스 타겟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고를 2주간 집행했을 때 어떤 시즌이라던가 그 기간 이슈에 따라서 오디언스 타겟이 다시 40대로 좀 다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때에 따라서 20대가 구매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광고 데이터를 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저희가 앞으로 전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부터 60대까지 소비자들의 반응으로부터 한 가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과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데이터를 보셨다시피 20, 30대도 적지 않게 클릭률이 있었고 클릭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 30대는 40, 50대보다 전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20, 30대들은 광고로 상품을 한번 접하더라도 바로 구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 네이버 쇼핑에 다시 2차, 3차 검색을 한다던가 다른 11번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비교하고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전환율이 40, 50대보다는 떨어진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메인 타겟 발굴하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업체는 실제로 현재도 예산을 점점 증액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업체의 배너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업체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70대 넘은 어르신 몇 분이 회사로 직접 전화해서 며칠 전부터 핸드폰에서 계속 이동갈비 이미지 광고가 뜬다. 요 핸드폰에서 요 이미지가 자꾸 뜬다. 왜 자꾸 뜨냐? 라고 하시면서 구매하고자 한다. 라고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가 그만큼 전 연령대에 있어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네이버 지면에 굉장히 메인 구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사실 하루에 몇 번씩이고 네이버에 접속하잖아요. 로그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플 통해서요. 이때마다 자연스럽게 광고주님의 업체의 광고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접근성이 아주 좋은 구좌의 배너 매체고 더불어서 배너 소재와 사이트만 갖춰져 있다면 언제든지 소액으로라도 바로 광고를 집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반응도에 따라서 컨텐츠를 교체한다던가 아니면 타겟을 저처럼 50, 60대에서 30대까지 확장을 하고 또 예산을 감축시키던가 증진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메인 타겟 발굴하기 요약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타겟팅하지 않고 타겟을 좀 넓게 풀어서 광고 최적화되게끔 머신러닝이 되게끔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고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집행해본 다음에 네이버 성과 리포트에 들어가시면은 구매 전환이 높은 타겟, 또 구매 전환이 낮은 타겟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타겟별로 광고를 세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에서 전환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예산 비중도 40대에서 60대에 가장 초점을 두었고요. 또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이미지 배너 광고를 다시 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20대부터 40대까지의 타겟도 놓칠 수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타겟을 확장시키고 광고를 더 개선시켜 나갔는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서도 막상 진행하기에는 어떤 것부터 손봐야 하는지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로 편하게 문의 주시거나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광고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광고도 가능한가요? GFA 배너 광고는 브랜딩용으로만 사용되나요? 전환 발생이 되기까지의 CTR, 즉 클릭률은 최소 혹은 최대 몇 % 정도까지 나와야 전환이 좀 일어나나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최유진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GFA 광고 질문 백답 Q&A를 경험과 네이버에서 직접 들은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혹은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영상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뤄봤던 내용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우리 상품의 구매 전환이 높은 타겟을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영상 외에도 다른 이제 GFA와 관련된 영상 총 3개를 올렸어요. 그 이후로 광고주분이나 광고를 운영하시는 마케터분께서 댓글로 칭찬도 해주시고 직접 연락해서 궁금한 부분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10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영상 광고도 가능한가요? 인데요. 이 질문을 주시는 게 아마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혹은 유튜브 영상 광고가 굉장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는 이미지 배너,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영상 소재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광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영상 광고는 가능합니다. 단 이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메인과 서브 구자는 이미지형 배너만 가능하고요. 영상 광고는 네이버 피드 영역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노출되는 구자로는 네이버 앱을 들어가셨을 때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 앱에 들어가시면 새 글 피드 사이사이에 구자가 노출되는데요. 그 해당 구자에 영상 소재를 등록하시면은 광고로 노출이 됩니다. 캠페인 유형은 이렇게 동영상 조회 캠페인을 누르셔서 캠페인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또 광고 노출 구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와 카페, 피드 사이사이, 특히 소재 가이드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생 시간은 5초에서 10초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제 한 번에 최대 1개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하고 동영상 타입도 소재 1개당 1개의 동영상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상 교육 시작 바로 전에 한번 캡처를 했는데요. 네이버 밴드 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화면이 가장 먼저 뜨실 거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다면 여기가 이제 네이버 밴드 홈의 캡처 화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새글 피드 영역이 있어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새글 피드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새글 피드를 이제 스크롤을 상하로 내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피드 사이에 광고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현재 지금 당근마켓이라는 업체에서 광고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미지 소재예요. 요 구자에 영상 소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전환 발생이 되기까지의 CTR, 즉 클릭률은 최소 혹은 최대 몇 % 정도까지 나와야 전환이 좀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또 이제 CTR은 굉장히 높게 발생하는데 구매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집행을 했을 때 평균 0.7%에서 1.5%의 배너 소재가 전환 발생이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클릭률이 높다고 해서 전환이 무조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주분들께 소재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어떤 소재를 등록했는데 클릭률이 정말 낮은 0.1%에서 2%에 나온 소재도 있지만 3%, 4%로 넘어가는 그런 소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재가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그 소재가 과연 유저에게 유익한 소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소재가 단순 클릭만 유도하는 후킹성 소재가 아닌가, 혹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이 배너 안에 담겨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GFA 광고를 하게 되면 전환 최대화 캠페인과 클릭 최대화 캠페인 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캠페인이 최적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CTR이 높은 캠페인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주고 더 빨리 최적화를 이루어주기보다는 네이버가 해당 캠페인의 전환 가치까지 판단을 해서 최적화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재 최적화 기간은 2주에서 4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최소 전환 수는 50개라고 네이버 GFA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CTR이 0.7%인 소재가 2%인 소재보다 더 많은 노출과 또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2%나 3%와 같이 클릭률이 높은 소재여도 노출 기회가 아예 중단이 되거나 소위 말해서 소재가 죽는 경우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 데이터는 자료로 참고하고자 가져왔는데요. 해당 업체는 저와 이제 광고를 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이 데이터는 최근 일주일간의 데이터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이 업체 상품과 맞는 소재를 발굴이 된 상태이고 가장 매출이 잘 일어나는 관심사 타겟 또 오디언스 타겟도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된 상태인 업체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효율을 보이는 캠페인 위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클릭률을 캠페인별로 한번 보시면은 0.9%, 1%, 0.6%, 또 1.1%까지 클릭률 범위가 넓죠. 이제 여기에서 광고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 500%의 클릭률을 보면 1.06%로 확인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은 430%의 로아스를 가진 캠페인의 클릭률은 1%로 발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클릭률이 가장 높은 캠페인이 1.1%로 확인이 되는데 이 캠페인의 광고 성과를 보면 158%로 이 중에서는 가장 낮은 광고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구매 전환이 다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또 클릭률이 낮다고 해서 구매 전환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광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배너 소재로 구매 전환이 발생하는지 이런 소재 테스트와 타겟팅 최적화 단계를 거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FA 배너 광고는 브랜딩용으로만 사용되나요? 구매 전환 목표로는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브랜딩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구매를 목표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어떤 신뢰도라던가 아니면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브랜딩을 목표로 가져가고, 커머스 업종은 구매 치중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GFA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광고 배너 매체를 다뤄보면서 각자 한번 특장점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이제 그 사이에서 네이버 GFA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카카오 모먼트 광고의 경우에는 타겟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리타겟팅 캠페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유입된 사람들의 모수를 저장했다가 다시 그 모수한테만 저희 광고를 노출하는 리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구글 광고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 유튜브 영상 광고, 그리고 이미지 배너 광고가 다 가능한데, 아마 현존하는 배너 매체 중에서는 노출되는 구자가 가장 많은 매체로 구글 매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재도 가능합니다. 모비온이나 아니면 ADN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배너의 경우에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비해서 비교적 낮은 CPC를 갖는 대신 예산 대비 그만큼 많은 유입을 가져올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배너 소재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상 소재는 당연하고 타임 배너라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신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배너 소재예요. 라이브 방송 시간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다 라고 하면은 오전 9시부터 그 타임 배너를 띄우는데 움직이는 시간초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타임 배너는 아직 카카오와 구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소재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 사이에서 기존의 네이버 GFA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이버라는 매체가 있는데, 요 네이버 매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매체 통틀어서 메인 프리미엄 구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 쉬운 구자이기 때문에 브랜딩 매체로 굉장히 적합한 사이트 매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로 한번 봐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카카오와 기존의 네이버의 중간 포지션에 있는 걸로 보여요. 단순 브랜딩을 목표로 하는 구자를 넘어서서 이제 유저들이 접하는 문서가 네이버에서 사실 기사, 문서,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와 같은 콘텐츠, 혹은 이제 네이버 카페와 밴드와 같은 커뮤니티 앱의 광고가 노출이 되면서 유저들에게 좀 익숙한 핏을 갖춘 소재는 전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서비스나 DB 업종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브랜딩용 매체로 많이 활용하고요. 쇼핑몰이라던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 업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환과 또 유입을 일으키는 매체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장점 때문에 배너 소재 내 제품의 유저 셀링 포인트와 같은 소구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리뷰성 혹은 후기성, 자극적인 컨텐츠가 조금씩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도 올해 10월 5일부터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웹사이트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 캠페인만 가능했는데 10월 초부터는 이 웹사이트 전환 행동을 좀 유도하는 이 캠페인이 새로 생겼다는 것만 봐도 네이버 GFA가 전환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로 스노우 앱에도 신규로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컨펌 화면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화면도 하단에 광고 구자가 노출되는데요. 이 소재가 기존의 네이버 모바일 스마트 채널 구자와 동일한 가이드를 갖는 배너 유형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 1팀 최유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Q&A를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광고 집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후에 추가로 주신 내용 중에 이번에도 3가지를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의 이제 광고 운영 경험과 또 이제 네이버에서 말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네이버 GFA도 동영상 광고가 가능한지 였고요. 두 번째는 구매 전환이 발생되기까지 평균 클릭률이 몇 %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구매 전환 목표까지 잡을 수 있는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1월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너는 몇 개 정도 등록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아마 내부에 디자이너 분이 없으시다면은 이 배너를 제작하고 또 이제 리사이징 하는 작업에도 좀 적지 않은 리소스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소재 개수 등록에 크게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1개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10개, 100개 이상까지 등록해서 진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유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매 전환까지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버전의 소재를 등록해서 좀 소재별로 클릭률이라던가 아니면 전환율 등의 데이터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다른 문구로 제작하셔도 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단순히 메시지, 그러니까 멘션만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의 위치만 변경하는 등의 좀 베리에이션 작업만 쳐서 올리시면 그래도 광고를 보는 유저의 입장에서 좀 피로도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1개의 소재로만 운영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높은 클릭률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든 저희 배너가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꽤 좀 나온다, 요 단계에서는 소재를 계속해서 추가로 등록하시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런 입찰 등록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심사, 연령대, 오디언스와 같은 타겟 설정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소머리 국밥이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1개의 상품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최소 3개의 배너 소재를 제작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나 문구의 배치를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좀 과감하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와 가격 할인율을 크게 강조해서 가격을 명시했고요. 곤지암 소머리국밥 이렇게 상품명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배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품 개수라던가 가격을 명시해 주었고, 메인 문구로는 벌써 재구매만 35번째 와 같이 좀 재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제품이 굉장히 맛있다, 제품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세 번째 배너 같은 경우에는 메인 문구가 국밥 먹으러 곤지암까지 가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써주었는데요. 이렇게 초반에 배너를 등록했는데도 구매가 없다, 이럴 경우에 좀 낙담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소재로 시도하시다 보면 정말 전환이 터지는 소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꼭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테스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리타겟팅이 가능한가요? 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리타겟팅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리타겟과 관련된 업데이트 이슈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또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한 다른 광고 매체를 믹스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객 관리 파일이 있으면 고객 파일 관리
여기 도구 들어가셔서 타겟 관리로 들어가시면 고객 파일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고객 파일을 등록하시면은 어떤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 고객 파일 관리를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하면서 뛰어나게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많지 않아서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GFA 광고 자체를 신규 잠재 유저의 유인 매체로 좀 구분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네이버에만 광고가 노출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에만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11월에 이제 신규로 노출 영역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모바일 지면에 가장 최적화된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PC 쪽도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은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PC 쪽 구자가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와 또 이번 11월에 신규로 추가되는 노출 구자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PC로 처음 이제 화면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도 광고 구자가 있고요. 여기도 광고 구자가 있죠. 이쪽은 흔히들 아시는 타임 배너라고 하는데 보장형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광고 구자이고요.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에 오늘 읽을 만한 글이 있죠. 일명 주제판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카테고리 잡부터 테크, 여행, 건강, 연애, 결혼 쭉 넘기시다 보면 패션 뷰티 쪽에 관련된 콘텐츠가 있고 동물 공감이라던가 팝 영역, 공연 전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심 주제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앞단에 그 주제만 노출이 되곤 하는데요. 초기화를 해보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보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광고가 숨어 있어요. 여기 광고 영역이 아닌 것 같죠? 보시면 여기 AD라고 써지신 거 작은 게 보이실까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블로그 보기라는 버튼이 있네요.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시면 여기도 AD라고 써진 광고 구자가 있는데 여기는 버튼이 포스트 보기로 나와 있어요. 다른 카테는 더 알아보기라는 신규 보험이 출시됐다는 내용이고요. 여행 탭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포스트 보기라는 버튼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광고 버튼이 블로그 보기에서부터 포스트 보기, 네이버 TV 보기, 또 지금 구매하기, 더 알아보기 총 5가지 이상으로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버튼이 블로그 보기, 카페 보기, 포스트 보기, 네이버 TV 보기의 버튼을 가진 콘텐츠는 보장형 배너라고 해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이 지금 구매하기, 또 더 알아보기로 노출되는 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네이버 성과형 배너 광고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장형 배너와 성과형 배너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집행 방법으로는 보장형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 혹은 랩사를 통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성과형 배너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계정만 생성해서 직접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과금 방식인데요. 보장형 배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고정된 판매 단가가 있어요. 최소 250만 원부터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주제 판별로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성과형 배너의 과금 방식은 클릭당 비용, 즉 CPC와 CPM으로 과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집행 기간으로 한번 보면 보장형 배너는 주 7일 노출이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번 구자를 사면은 구자 한 개에 일주일 동안 계속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성과형 배너 광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로그 썸네일과 아니면 블로그 어떤 포스팅의 제목처럼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제판 영역 자체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와 또 이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제판 콘텐츠와 유사하게 좀 정보를 준다라는 식으로 블로그나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카피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좀 시즌이 반영된 문구 혹은 트렌드를 반영한 문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어두운 배경보다는 좀 밝은 배경과 뚜렷한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는 게 이용자들의 관심을 더욱 유발시킬 수 있는 점, 소재를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10일부터 네이버 모바일과 PC 외에 새롭게 노출되는 구자인데요. 저도 이 스노우 앱은 이전부터 설치를 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자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로 스노우 앱에도 신규로 네이버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일자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되었고요. 광고 노출 영역으로는 총 2곳입니다. 스노우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사진 컨펌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나서 갤러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갤러리 화면이 뜨죠. 보시면은 사진 컨펌 화면 하단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화면도 하단에 광고 구자가 노출되는데요. 이 소재가 기존의 네이버 모바일 스마트 채널 구자와 동일한 가이드를 갖는 배너 유형인데요. 소재를 제작해 주실 때에도 이렇게 눕기형 이미지 타입, 썸네일형 이미지 타입 2가지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계좌 위치는 광고 그룹단에서 세팅을 하실 때 네이버 패밀리 매체에서 스마트 채널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스노우 앱에도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배너는 몇 개 정도 등록해야 하나요? 리타게팅 가능한가요? 네이버에만 노출되나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